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17시 12분 넘어가고 있고요. 히컨 라이브 목요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대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영훈입니다. 오프닝 토크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이제 말레이시아와 우리 조별리그 3차전이 있는데 뭐 1위 해야 된다, 2위 해야 된다 보면은 다들 이유들은 확실하시더라고요. 2조 1위는 일본과 맞대결을 치르고 2조 2위는 F조 1위와 맞대결을 치릅니다. 뭐 사실 아시안컵 우승하려면 대진 상관없이 다 잡아야 되는 건 맞죠. 우승해야 되는 팀인데. 근데 일정까지 생각하다 보면은 2위가 좀 괜찮다라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아,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2위 해서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또 질 거야, 그래서? 네, 그래. 네. 그러면 질 거냐, 이거 아니야. 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는 순리대로 가야 된다. 네, 운명이죠. 네. 사실 뭐 누구 만나서 아유 어렵게 이기는 거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우승하려면 다 이겨야 되는 거 맞잖아요, 사실. 무조건 경기는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고 비기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이겨야죠. 저는 좀 네. 그러니까 월드컵이면 이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진짜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렇지. 16강에서는 누구를 만나네? 이게 있으면 월드컵 편차가 되게 심하잖아요. 우리가 브라질 만났잖아요, 2위 해가지고. 네, 네. 우리가 만약 1위 했으면 어떤 팀 만났는지 기억해요? 그러면 브라질이 아니라 피해간다는 느낌도 줄 수 있었을 포르투갈이 텐데. 그때 어디랑 했죠, 여러분들? 16강에서? 그래. 갑자기 그게 기억이 안 나네. 월드컵이 이제 벌써 1년이 넘게 지났기 브라질보다 때문에. 약한 팀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네. 스위스! 저러면 할만하지. 그래. 사실 브라질, 스위스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물론 우리가 뭐 월드컵에서는 고를 수는 없지.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이거 2위 근데 할까? 또 1위 할까? 이게 될 수 있거든. 근데 웃긴 게 그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에 막 안티풋볼 하면서 2위 할 거야?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 네. 이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우리가 조 1위 한다 생각을 하고 경기를 뛰어야 되고 사실 지금 2차전 경기 내용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3차전에 좋은 내용을 보여주면서 그 내용이 좋으면 그 그대로 분위기 살려가지고 16강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느낌이 났지 괜히 이상하게 져가지고 지던가 비겨가지고 분위기 이상한 상태로 16강 가는 거보다는 네.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지금 분위기가 다운돼 있다 보니까 그렇지. 그냥 이제 대진 생각 안 하고 대승 거두고 야 이제 다시 다 올라왔다 이런 좀 긍정적인 느낌으로 이제 16강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라이브 FM 방송이 있습니다. 아시안컵 이제 도전하는 거죠. 아시안컵 국대 감독으로 제가 선수 선발한 다음에 아시안컵 조별리그부터요? 조별리그부터. 이러면 사실 저는 이 뭐 당연히 대회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 명단 누구 뽑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형님. 명단 바로 뽑아야죠. 약간 투맨픽 한 명. 좀 미리 살짝 예고 좀 해주세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 FM 예능식으로 얘기하면 일단 이기재 선수는 안 뽑을 거고요. 그냥 예능식이에요. 예능식. 예능으로 미리 깔아서 예능식. 네. 아니 저 근데 솔직히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고민해볼게요. 두현석 선수 뽑으시나요? 이기재 광주 선수도 나쁘지 않죠. 올 시즌에 또 광주에서 아주 좋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두현석 뭐 오른쪽이긴 한데 근데 그 예상 성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우승이죠. 그러니까 기대 성적 말고요. 예상 성적이요. 아시안컵에서 지금 제가 최근에 FM 폼을 봤을 때는 우승각입니다. 우승각입니까? 네, 바로 우승각이죠. 채팅창에 이제 무수한 키키키와 미아핑이 찍고 있습니다. 장코치도 비슷한 거예요, 덕현이랑 주원영처럼. 그래도 이기고 1위 해야 된다? 네, 일단은 이겨야 될 것 같아요. 지난 경기가 뭐 경기 내용 깊게 어차피 얘기는 저희가 안 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전반전 보면서 이 멤버로 이렇게밖에 못하나 제가 그런 생각 잘 안 하거든요. 저 보셔서 아시잖아요. 무슨 뭐 거의 긍정 행복 전도사잖아요. 저번에 뭐 끼깨세티엔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전반전 진짜 보고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고밖에 못하나 하고 이제 또 특히 특정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또 이렇게 막 공격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좀 뒤집으면서 약간 분위기가 좀 올라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진짜 현장에서 전반전 봤을 때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1대0 됐을 때 다들 그랬을걸? 쉽게 가겠다 생각했다가 웬걸. 야. 난 1대1 됐을 때도 좀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그 상대방이 좀 분위기 탔을 때도 받아주는구나. 받아주고 나서 이제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야. 난 너무 황당해가지고 현장에서
좀 깜짝 놀랐잖아. 아니 형 표정 변화가 대놓고 보여요 거기가. 그 말레이시아는 어떤 팀이에요, 덕현 씨? 아, 제가 또 중계해봤죠. 예. 네, 제가 지금 거의 이번 아시안컵 전 경기를 다 하고 있기 뭐 때문에. 홍콩, 팔레스타인 뭐 이런 팔레스타인? 3, 4코트 팀 다 알아. 팔레스타인 느낌 있는 팀입니다. 그래요? 네. 팔레스타인 경기 제가 이제 홍콩이랑 하는 거 봤는데 꽤 괜찮은 팀이었고.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번 아시안컵? 뭐요?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빼고 다 느낌 있어요. 아니 중국 없잖아 느낌. 중국도. 그것도 중국은 느낌 있지. 중국이 있는 제일 거야. 느낌 그래. 있지. 약간 그 장코치님 이토 히로키랑 닮았어요. 약간 네, 그 일본 대표 팀이. 저 무슨 뭐 요새 별소리 다 들어요. 이토 이렇게 뭐 미나미노 뭐 수염 좀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토 히로부민 없나요? 이토 히로부미는 어제 제 동생이 중계 보다가 예. 딱 중계 목소리 나카무라 상이네. 아 저요? 아 저요? 아 동생 몇 살이에요? 동생이 91년생이요. 아 저보다 한 살 나이 또래이긴 하네요. 네, 예. 네, 말레이시아요? 일단은 뭐 김판곤 감독 특성상 사실 이제 멤버 구성만 놓고 보면 최약체긴 한데 그렇게 수비적으로 수동적으로 축구하는 팀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백스리 기반으로 되게 공격적으로 잘 올리는 팀이고 사실 이제 김판곤 감독이 처음에 말레이시아 대표팀 부임했을 때 목표가 그거였대요. 아시안컵 본선 가겠다고. 근데 그때 협회 반응이 반반. 갈 수 있냐? 이거였고. 그러니까 본선이 지금 대회 말하는 거잖아요. 김판곤 예. 감독 본인도 내가 갈 수 있을까? 약간 이거였는데 뭐 결론적으로 목표 달성은 했지만 지난 바레인전이 말레이시아는 좀 아쉬웠죠. 많이. 예, 마지막에 이제 바레인한테 먹히면서 실점을 했으니까. 근데 보면 3-4-3이 메인이긴 한데 내려설 때는 5-2-3으로 쭉 내리고 그래도 전방에 최대한 공격수를 좀 많이 배치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청용이랑 김판곤 감독이 인터뷰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밝혔듯이 한국 상대로도 사실 물러서서 경기할 생각은 없다라고 밝힌 것처럼 바레인전도 되게 공격적으로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문제는 중원에서 뭔가 좀 게임을 조립해줄 만한 그런 이제 플레이메이킹 성향의 선수가 조금 애매해서 그런 선수들의 부재가 결국에는 말레이시아를 이번 대회에서 이제 좀 탈락으로 이끌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최근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절대 못 이길 팀은 아니고. 근데 이제 이기되 얼마나 이제 좀 많은 골을 넣으면서 대승을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오늘 경기는. 클린스만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수정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대회를 치르면서 팀으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근데 조별리그 2차전까지 치르면서 흔히 말하는 그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느낌이 없는데 요 얘기하는 게 약간 너무 긍정적으로만 포장하는 게 아닌가 약간의 우려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2차전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동안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전체적인 어떤 경기를 봤을 때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 거지만 에이스들 해줘. 그치. 이런 축구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말이 사실 감독에게는 어쩌면 좀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거든요. 나는 나름대로의 전술 지시를 했고 선수단의 개인기량이 좋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인 테크닉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전술을 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차전을 봤을 때는 진짜 해줘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몇몇의 선수들이 막히니까 안 돼. 아예 막혔잖아. 그러니까 안 돼. 예. 진짜 해준가 이거? 그러면 그게 안 풀렸을 때 다른 식으로 좀 변화를 주는 모습이 물론 이제 교체를 빠르게 좀 단행하면서 변화를 주긴 했지만 그런 몇몇 선수들이 안 됐을 때 참 우리 답답해 주는구나. 그러면 다른 어떤 그 플랜 B 내지는 감독의 전술적인 운영이 필요한데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럼 클린스만 감독 진짜 해줘 축구인가?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요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예. 이 발언이 긍정적일 수 있는 전제는 게임 모델이라는 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할 때. 구체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안지인 거죠. 우리가 원하는 답이 정해져 있는 답안지가 있으니까 경기를 했을 때 이제 그걸 토대로 봤을 때 요 부분 우리가 이렇게 수정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형태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경기에서 뭔가 실수가 나오더라도 그게 긍정적인 거죠. 근데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근데 그게 없다면은 사실 이게 조금 약간 허황된 얘기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지금은 약간 후자에 더 가까운 느낌이라. 그렇죠. 우려점이 좀 많은 거고. 뭐 말레이시아전은 사실 근데 이제 그거죠. 경고 일단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장 더 받는 선수 나왔다가는 누적으로 이제 다음 토너먼트 첫 경기에 이제 못 나오다 보니까. 근데 뭐 말레이시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판곤 감독이 어쨌든 공격적으로 하겠다고는 했는데 이게 진짜 김판곤 감독 말대로 공격적으로 나오면 얘네 사실 뒷방 좀 많이 맞거든요. 그럼 사실 우리가 또 이제 뒷방 때릴 때는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다득점까지도 노려볼 만한데 일단은 딱 게임 뚜껑 열어봤을 때 경기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 초반 한 15분?
정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경기는. 오늘 경기 이제 주원이 형, 종인이 형 그리고 이제 조국쌤, 진규쌤 이렇게 4명이서 함께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완전 오늘 개꿀잼 이쁜 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라이브도 7시 키는 거죠. 예, 일찍 키니까 여러분들 힙합 보고서 그것까지 좀 이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토픽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이반 톤이 프리킥 골 넣는 거 보셨습니까? 봤죠? 그리고 골 넣기 전에 공 몰래 쓱 옮기는 것도 보셨습니까? 봤죠? 예,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토니 말고 프리미어리그 팀들 프리킥 상황에서 공을 얼마나 놓을까 요 얘기가 좀 나왔는데 FA 규정에 따르면 프리킥은 공격이 발생한 지점, 즉 그 사건이 일어난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심판의 스프레이로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러한 미세한 조정, 뭐 아이반 토니 같은 경우는 미세하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좀 많은 조정이 있었는데 이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꽤 만연해 있다라고 합니다. 디에슬레틱에서요. 아이반 토니의 득점 이후 이번 시즌 모든 대회에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직접 프리킥을 보고 위치 옮긴 것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지금 경기 뜯어보면 다 전수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진짜 축구에 대해서 미쳐 있는 거야. 아이반 토니가 이렇게 공을 옮겼는데 야 그러면 한번 우리가 조사해보자. 프리미어리그 팀들 싹 뜯어가지고 얘네 공 얼마나 옮겼고 위치 얼마나 변하는지 한번 알아봐봐.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를 지금 축적한 거니까 저는 여러모로 봤을 때 제가 이제 디스레틱 구독자거든요. 네네네. 좋은 기사가 되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보면서도 얘네는 진짜 어쨌든 약간 돈값하는 그런 되게 흥미로운 그 기사들도 많이 쓰는구나를 이거 보면서 좀 느끼긴 했습니다. 가장 많이 공을 움직인 팀은 맨시티라고. 네. 맨시티가 이제 8번을 옮겼어요. 공을. 총 20번의 직접 프리킥 찬스에서 8번을 다른 지점으로 이제 이동을 시켰는데 그 디에슬레틱 원문에 보면은 훌리안 알바레스를 두고 그 상주 전문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디에 상주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직접 프리킥 지점에 상주하시는 분인가 봐요. 네네네.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상주 전문가인 훌리안 알바레스가 9월에 울버햄튼전에 이걸 한번 시도를 했고 즈베즈다랑 챔피언스리그 이번에 붙었잖아요. 맨시티가. 네네네네. 그래서 즈베즈다전에서 벽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딱 몸을 숙이고 공을 오른쪽으로 한 발자국 정도 움직였대요. 많이 옮기네. 근데 이게 들어갔어요. 아이반 토니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위치 변화에 따라서 사실 찰 수 있는 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바뀔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디에슬레틱도 이런 걸 좀 자주 시도하는 훌리안 알바레스를 두고 이제 상주 전문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 정도 한 발 옮기는 거 프리킥평, 골키퍼 약간 그 골 넣을 수 있는 각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이 정도 거리면?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래요? 특히나 이게 또 이게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반 토니가 프리킥 했을 때 이 가까운 쪽 포스트로 찼잖아요. 맞아요. 벽을 좀 비껴나가면서 탔잖아. 그래서 더 이슈가 되는 거예요. 벽을 넘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골키퍼가 벽을 막아놨어.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미친 듯한 이 벽을 옆으로 넘기려면, 그러니까 가까운 쪽 포스트로 넘기려면 휘어짐이 엄청 세지 않는 이상 벽을 각도를 막아놓고 그렇죠. 골키퍼가 이쪽으로 움직였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이제 아마 골키퍼가 뒤에서 봐도 볼이 안 보였을 거예요. 그 왼쪽 끝에 자기 수비 벽을 봤을 때 볼이 안 보였을 텐데 그걸 한 번 옮겨 놓으니까 이제 볼이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골키퍼는 모르잖아. 그러면 찬 의상 입장에서는 더 각도를 휘어짐을 덜 해도 가까운 쪽 포스트를 노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더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득점이 기록이 됐고. 왜냐하면 우리가 프리킥을 봐더라도 막 점프 뛰고 선수 몸했는데 막 스쳐 지나가면서 득점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쵸. 몸 스쳐 지나가면서 득점되는 경우. 그럼 그 한 발 차이는 크죠. 금방 그 진짜 비껴 나가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쵸. 거네. 그 훌리안 알바레즈 말고요. 그릴리시도 영보이즈와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페널티 지역에 좀 더 공이 가까워야 한다고 심판에게 불평하고 심판이 뒤돌자 약간 앞쪽으로 공을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이때도 각도가 원래 위치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심리전이야. 그러니까 주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이거 우리나라 선수들은 쌤이라 하잖아. 레프리 쌤이라고 하거든요. 선수들이. 레프리 쌤. 이거 지금 이거 좀 더 가까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심이 아니야 거기서 차 하고 딱 돌았을 거 아니야. 근데 돌자마자 갑자기 앞쪽으로 쓱 이렇게 이제 공을 이동시켜가지고 이제 처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약간 이런 식의 심리전도 이제 뭔가 경기 일부처럼 지금 되고 있는 느낌이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프리킥 지점에서 공 한 번도 안 움직인 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정정당당하다고 해야 돼? 나는 룰을 어기지 않겠다. 네 팀 있습니다. 아스날,
첼시, 셰필드, wolverhampton. 이 중에 이제 첼시가 직접 프리킥은 제일 많이 했어요. 15번 했고. 네. 근데 한 번도 안 움직였다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좀 움직여라. 좀. 나는 형이 이렇게 할 줄 알았다. 좀 움직여서 좀 해라. 니들은 괜찮으니까 좀 제발. 이게 숫자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아스날은 6번, 셰필드 5번, 울버햄튼은 6번 프리킥 얻었거든요. 직접 프리킥. 15번 하면서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대단히 좀 움직여라. 스털링아. 팔머야. 예. 좀 움직여 괜찮아. 스털링 그래도 하나 넣은 거 있지 않나요? 그때. 넣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 예. 근데 거기서도 어쨌든 안 움직이고 그냥 이제 정해진 자리에서 넣었다는 얘기고 여러분들 혹시 뭐 또 궁금한 팀 있나요? 한 번도 안 움직인 팀들은 이렇게 있고 참고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1번 얻어가지고 딱 한 번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제 프리킥 차려다가 그거를 옮겨서 넣었어요? 몰라 그거 잠깐 이게 그게 이제 기사에 하나하나 다 나와 있는데 혹시 토트넘은 몇 번이죠? 토트넘 옮기는 거 봤어요? 못 본 거 같은데. 그러니까. 네. 토트넘 좀 궁금하다. 아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토트넘전에서 이제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 그렇게 옮겼었고 토트넘은 8번의 프리킥 찬스를 얻어내서 한 번 옮겼습니다. 네, 토트넘도 한 번 옮겼고 리버풀 이제 리버풀 좀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리버풀이 13번을 얻었어요. 그중에 3번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퍼센테이지로만 따지면은 리버풀도 조금 상위권이긴 해요. 근데 맨체스터 시티가 너무 많이 옮기긴 했어. 20번 중에 이제 8번을 옮겼고 아스톤 빌라. 자, 아스톤 빌라 볼게요. 아스톤 빌라의 경우에는 11번 얻어서 맨유와 마찬가지로 딱 한 번.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냥 나 혼자만의 내피셜인데 이 키커가 약간 남미 느낌이면 좀 잘 움직일 것 같아 느낌이. 그런가? 훌리안 알바레즈 뭐 아르헨티나고 키카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키커가 약간 남미 느낌이면 좀 많이 움직이잖아. 그런 것도 약간 축구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그렇지. 심리전이나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사실. 네. 예전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 남미 선수들이 시뮬레이션을 더 좀 심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어느 정도 좀 넘어졌을 일리 있을 때. 것 같습니까 이거? 어느 정도 일리 있는데. 그래요? 네. 왜냐면은 이번에 아르헨티나 이 2부 리그 있다가 1부 리그 승격한 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제 아르헨티나 친구가 있는데 막 보내면서 그 팀이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보여주더라고. 근데 거의 이건 뭐 격투기 수준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VAR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얘네 올라오면 이제 끝났다. 끝났다. 센터백들 이제 아무것도 못 한다고 VAR 있다고 이제 이짓거리 하나도 못 한다 말하면서 보내줬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약간은 조금 더 원초적인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 레벨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 스페인 진짜 축구 좀 많이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이제 풋살이랑 이런 거 차러 갔으니까. 근데 어쨌든 스페인이다 보니까 그런 콜롬비아나 뭐 아르헨티나나 뭐 페루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축구 해보면 솔직히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액션 좀 큽니다. 네, 진짜. 맞아. 그래서 스페인 애들하고 우리하고 그런 거 가지고 막 얘기한 적도 있어. 솔직히 쟤네 액션 너무 크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막 우리가 흔히 약간 속된 말로 겐세이라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깔짝깔짝거리고 막 괜히 막 공 있는데 한번 공 프리킥 찰려고 이렇게 한번 치고 이런 거 진짜 개심해. 아마 레벨에서도 그냥 그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히 이렇게 툭 한번 치고 가고 그런 거 엄청 많죠. 제가 브라질 갔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그냥 뭐 거칠다 안 거칠다를 떠나서 같이 훈련을 하고 이제 게임을 하는데 볼을 걷어내는 상황이야 수비수가. 이거는 버리겠다라고 했는데 버리잖아. 그럼 우리는 버렸을 때 그냥 사이드 그러니까 라인 밖으로 그냥 버리잖아. 나한테 존나 후리는 거야. 어차피 버릴 공이니까. 씨발 깜짝 나 배짱 맞았어. 아무 준비 안 하다 이 개새끼가. 상대 팀이? 아니 동료들이 뭐라고 안 해요 그러면? 별말 안 하던데? 아니 애도 뭐 했어 애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버릴 공인데 어차피 버릴 거 맞춰서 보내거나 뭐 그냥 개어리는 거야. 감정 해소 한번 하자. 깜짝 놀랐어 진짜. 아니 에두랑 엘라누는 뭐 했어요 그때? 에두랑 엘라누는 그때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때 아마 나 그 쩌리근 겼을 거야 아마. 에드랑 엘라노는 이제 또 이제 상위 레벨에 있었고. 브라질에서 고생 많이 하셨네요 형님. 고생 많이 했죠. 동양인이라고 개무시하고. 인종 차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축구팀에서는 약간 좀 기죽어 있었죠. 아니 근데 그래도 막 그 옛날 썰 푸는 거에 그거 있었잖아요. 막 그 뭐지?
이게 좀 신경전 있어가지고 네. 존나 세게 했더니 네. 에두가 와가지고 잘했다고 막 얘기하고. 그게 진짜 마지막 가락이었어요 사실. 아.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아 일상이 아니라. 걔네들 다 고삐리 애들인데 자기 뭐 제정신이 계세요 걔네들도 사실. 아 왜 그냥 기죽어 있냐. 그 진짜 인생을 따졌을 때 브라질 가서 쓴 돈이 제일 아까워. 가지 말았어야 아니 됐어. 썰 풀게 생겼잖아. 그래. 방송 큰 썰 풀로 하기에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그쪽이 댓글 올라왔어요. 푸핫. 그 만화 아닌가 이렇게. 아니 오시기 전에 저희가 이제 푸핫 토크 잠깐 했거든요. 오늘 인스타 게시물 올리셨는데 이제 거기에 막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있다 푸핫 이렇게 올려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스날의 경우는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상대가 프리킥을 얻으면 원문에선 스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정찰병을 보낸대요. 그러니까 아스날은 본인들은 프리킥 위치를 안 옮겨요. 네. 대신에 야 우리는 안 해. 근데 너네도 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약간 스파이를 한 명 보내는 거죠. 직접 프리킥 나오자마자 한 명이 가서 그 아까 장코치님이 얘기했었던 그 겐세이. 근데 이제 그 겐세이를 펼치는 스파이의 1번 주자는 진첸코다. 네. 이게 이제 빨리 프리킥을 차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볼 앞에서 견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또 특별히 잘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게 진첸코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왜냐면 펩이랑 아르테타는 사실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두 감독이. 근데 여기서 맨시티는 최상위권이고 아스날은 또 이제 단 한 번도 이제 이런 시도를 안 해가지고 약간 의아했는데 아 역시 아르테타도 다른 의미에서의 약간 이런 걸 이제 하고 있구나. 이 진첸코 얘기 딱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빌라전에서 실제로 진첸코가 프리킥 나오자마자 이동해가지고 얘네가 공 옮기나 안 옮기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빌라 선수들이 야 꺼져 이렇게 하니까 퀘인이 이제 옆에 있는 틸레망스랑 막 농담하고 웃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트리피어의 경우도 있는데 지난 12월에 에버튼전에서 심판이 표시한 지역보다 약간 공을 뒤로 굴려서 프리킥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트리피어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와 준결승에서 똑같이 시도해가지고 프리킥골을 성공시켰다고 하고요.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도 빌라전에서 비슷한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매트 캐시가 항의했는데 데이비드 쿠트가 그냥 허용했다고 아니,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요한 건데 매트 캐시가 그러니까 빌라 선수잖아요. 예. 항의를 한 거 아니야. 아 레프리 쌤, 쟤 공 뒤로 지금 옮겼다고. 왜냐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무 가까워도 프리킥 차기에 좀 안 좋은 경우. 자기 나름대로의 각도가 있기 때문에 가까우면 그 회전의 그 각도보다는 그러니까 더 많은 회전을 주거나 더 어려운 거지. 근데 적당한 거리가 있잖아. 네. 자기 어떤 프리킥 스타일이나 회전의 어떤 그 각도를 봤을 때 좀 뒤에서 차야 각이 좀 살겠다. 네, 이게 그리고 특히 워드 프라우스 같은 경우 그런 경우인 게 얘 킥하는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낙차가 엄청 커요. 네네. 코너킥 그냥 간접 프리킥도 그렇고 코너킥도 그렇고 낙차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낙차가 좀 많이 큰 선수들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려 있는 게 낫죠. 공이 떨어질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매트 캐시가 아니 이거 공 지금 뒤로 물렀다 제자리에 와서 차게 해라라고 했는데 데이비드 쿠트가 야 그냥 해 이렇게 허용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쨌든 규정은 명시가 돼 있고 그 사건이 일어난 지점에서 차라라고 돼 있는데 네. 주심이 이거를 눈 감아주는 행위 자체를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잘못된 거죠.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회전 반경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뒤에 차면은 뭔가 이제 장코치가 얘기한 것처럼 볼이 떨어질 시간을 벌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뒤로 물렀다는 것은 그만큼 벽하고도 멀어진다는 거죠. 그치. 그럼 벽도 다시 그래, 조정을 해야 되고. 벽에 걸릴 수 있는 그 각도도 공격수가 이제 볼을 차는 선수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확실하게 이거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고 봐요. 지금처럼 뭐 약간 뭐라 그래야 돼? 경기의 묘? 엄격하게 살 필요도 지켜야 있다고 돼요. 봐요. 특히나 엄격해야 된다. 아이반 토니 프리킥은 그거는 전 무조건 옮겼기 때문에 득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아이반 토니가 네. 여기서 넘어졌는데 네.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넘어진 걔 위치가 그럼 다른 거 아니야. 스프레이를 가져와. 네, 그러니까. 가져와가지고 거기에서 약간 풀린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시도까지 해. 토니에게는. 약간 좀 그게 배이나 봐. 그렇게 배이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렇게? 장난식으로 뭘 해도 약간 대세의 영향은 없지만 뭔가 좀 뭐랄까 약간 좀 찝찝하게 해가지고 사람 좀 긁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장인 어른이 그래요. 네, 그래서 장인 어른을 고속 치거나 뭐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장인 어른 골프 치거나 했을 때
이제 볼 저기 있는데 슬쩍 빼와가지고 좀 편한 데서 치거나. 아 진짜? 네. 그래가지고 그 우리 장모님이 매일 눈으로 쳐다보거든요. 네. 아, 그게 뭐 사기 골프라고 하면 이렇게 공 없으면 자기 공 자기가 찾아야 주머니에서 이렇게 갑자기 떨고 여기 그렇지. 있다. 막 아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해요, 자기는 어른이. 근데 살짝 자기 편한 데서 치려고 하기 때문에 한동안 이제 와이프랑도 싸웠거든요. 제가 이제 한마디 했죠. 뭐라고? 너네 아빠 그러면 안 된다. 너네 아빠 남미 스타일이다. 장인어른도 아니고 니네 아빠 그러면 안 된다. 너네 아빠 그러면 안 된다. 이 오빠도.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할 때는 완전 우리 넷이서 칠 때는 진짜 빡빡하게. 아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다 보고 있는. 장인 어른도 이제 많이 이제 고쳐줬어요. 고쳐줬군요. 예. 그게 이제 자유롭게 친다, 편하게 치는 거지 뭐 이렇게 명랑 골프라고 하는데 그렇게 치는 것도 있지만 빡빡하게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 보면 좀 짜증 나거든요. 사실. 그 이제 듣기로는 골프 칠 때 이제 되게 타이트하고 네, 텁텁하게 치는 스타일이라고. 네, 저는 빡빡하게 칩니다. 저는 막 산 위에서 쳐요. 아니 그러니까. 산 위에서 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공 가면 야 위험하니까 빼고 쳐 이렇게 하거든요. 좀 편한 데서. 근데 이제 거기서 쳐. 그래서 그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네. 이제 팀장님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예. 중요한 팀장님. 예. 근데 이제 그런 분하고 칠 때는 좀 이렇게 배려하고 치잖아요. 근데 안 제가 그냥 저랑 치면은 이제 그걸 싫어하는 걸 아니까 다 쳐요 웬만하면. 근데 이제 저한테 중요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알아서 친 거야. 근데 야 주원이 형 그 몇 미터인지 좀 찍어줘 이러는 거야 뒤에서. 근데 딱 보니까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치는 거야. 아 그분이 완전 오비. 오비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뺏어치기 하는데 나랑 같이 치기가 내가 빡빡한 거 아니니까 민폐되기 싫으니까. 아 이제 본인도 이제 눈치를 보고 거의 산 정상에서 치는 거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거 대단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네. 창코치도 약간 엄격하게 봐야 된다 봅니까? 저도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벽 얘기도 잠깐 했지만 벽이라는 게 가까운 포스트랑 공이랑 일자가 되는 지점에 일단 첫 번째 선수 세우고 그 다음에 차례차례 세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벽 자체가 사실 거의 그러니까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의미가 뭐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뭐 룰을 막 만약에 만든다면은 뭐 골키퍼가 이제 차기 전에 한번 확인하게 한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요구를 하면은 네. 그래서 거기서 뭐 벽을 수정하게 한다던가 뭐 좀 어쨌든간 좀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못 옮기게 하려면 그런 거 해야 되죠. 사실 이제 우리가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음식 위에 뚜껑 같은 거 하나 덮어두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프리킥 찼을 때 이렇게 바로 덮어놓고 이제 만지면 안 돼. 그다음에 심판이 와가지고 딱 열고 그럼 주심 이렇게 들고 다닙니까? 이렇게 경기 중에 들고 다녀야 되니까 땡 하고 이렇게 이렇게 딱 덮어놓고. 그렇지. 패가 들지 마. 아니, 그런 거 하면 되잖아요. 우산처럼 이렇게 막대기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촥 펴지면 그래. 쫙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마지막 그 고니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맥주컵 딱 그 엎어놓은 다음에 패 건들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이제 아이반 톤이 이게 되게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노팅엄이 이거에 대해서 막 항의했잖아. 어제 그 골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게 DSL틱 또 전수조사했죠. 그래서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거든요. 어때요 댓글 반응은? 당연히 부정적이죠. 당연히 부정적이고. 그러면 이게 DSL틱도 어쨌든 이게 영향력이 있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면 VAR에서 되게 좀 면밀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딱 직접 프리킥 좋은 데서 나왔을 때 이 새끼들 꼭 이거 옮기나 안 옮기나. 그래서 옮기면 주심한테 이제 콜하는 거지. 얘네 옮겼으니까 그 위치 다시 보라고. 네, 좀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자, 다들 엄격하게 봐야 되는 게 맞다. 요 얘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가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명은 좀 다를 건데요. 먼저 킬리안 음바페. 네, 씨, 음바페 그 이름만 나와도 무슨 벨이야. 왜? 아니 나도 진짜 음바페 얘기할 때마다 계속 과거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니까. 맨날 똑같은 맨날 얘기하는 거 똑같이 같아.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안 가. 좀 가든지. 난 죽어도 안 옮기다고 하든지 그냥 해라. 네. 예전에 이제 형철이가 2025년 1월에도 똑같은 얘기 할 거라고 했는데 일단 2024년 1월에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포르트 빌트에 따르면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의 연봉 1,000억을 요구를 했고요. 주급으로 환산하면은 19억. 여기에 음바페 어머니에 대한 커미션을 포함해서 총 1억 2,500만 유로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고
뭐 이거 현실적으로 사실 뭐 가능하기는 어려운 금액이라는 말도 안 생각도 되는 들고. 금액이 중급 20억 이게 뭐 말입니까 이게? 레알이 준비한 건 음바페의 3,500만 유로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를 좀 제시한다고 하고 파리 생제르맹은 만약에 음바페가 계약 연장한다? 우리는 연봉 1억 유로까지 지급할 거다. 연봉 1억 유로면 얼마야? 1억 유로가 한 1,300억, 1,4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환율로 보면. 레알 마드리드보다 더 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쵸. 훨씬 주는 거지. 음바페가 요구하는 금액보다 더 준다. 아니, 요구하는 금액만큼 준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한마디로. 네. 1,000억 정도, 연봉 1,000억 정도 준다는 거고 주급으로 한 20억 정도 되는 거고. 이러면 그냥 파리 생제르맹이 있어라. 근데 참고로 음바페가 지금 현재 보너스 제외하고 기본 연봉 7,500만 유로 정도래요. 네, 파리한테 받는 거. 이거 연봉 1,000억 요구했는데 레알이 준비한 금액이랑 좀 차이 생각한다면 세배 차이 나네. 그러니까 레알 갈 두 배 차이지, 생각은 2배 차이. 레알 갈 생각은 있는 건가 싶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뭐 우리가 진짜 음바페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죠. 일단 스포르트 빌트에서 나온 얘기고 찌라실 이게- 수 있으니까 찌라시지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십이라는 타이틀을 그래. 달고 이걸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갑자기 스포르트 빌트가 딱 먼저 보도를 했는데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유력한 언론사들에서 이런 비슷한 보도가 다 나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실제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 하나에서 나온 얘기고 근데 만약에 진짜로 음바페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거는 그냥 레알 마드리드 갈 생각 없다는 거 아닌가요? 만약 이거였다면. 아니 7천만 원 어떻게 줘 솔직히. 근데 지금 생각해도 레알을 지금 갈 생각이 있나 없나라는 게 좀 궁금할 정도죠. 지금도 벌써 이적하려면 벌써 이적을 했어야 되니까. 아니 우리 이런 얘기 다른 거 한 3년 되지 않아? 3년 진짜? 됐지. 왜냐면 어쨌든 음바페 레알 사가가 처음 시작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못 가고 나서 인터뷰가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자기 레알 마드리드 가려고 했었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가가 한 번 더 있었을 때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야 꺼져 빠이 이렇게 이제 치고 그냥 뒤 돌아버렸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음바페 측에도 이제 이런 스탠스 왜냐면 음바페 이제 FA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몸값에 대한 협상을 이제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진짜로 이 정도 금액을 원한다고 한다면 레알 입장에서도 저는 굳이 영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알 입장에서 안 땡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봐봐. 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게 되면은 좌측 혹은 이제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음바페가 이제 뛰게 될 텐데 레알이 스트라이커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또 하나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제가 생각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런 아이콘이거든요. 이 클럽을 딱 생각했을 때 그런 최고의 선수들 페레스 회장은 항상 그런 스탠스였으니까. 근데 지금 레알에는 주드 벨링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주드 벨링엄이 못하냐? 너무 잘하고 있어. 사실 요즘 레알 하면은 주드 벨링엄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여기에 진짜 초 슈퍼스타를 이 정도 금액을 주고 데려와가지고 끼워 넣을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그냥 진짜 좋은 다른 스트라이커 쪽으로 선회하는 게 레알 입장에서도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레알이라면 벨링엄 있어도 음바페는 생각할 거예요. 근데 다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주급을 달라고 하면 그러면은 굳이까지도 생각이 좀 발전할 것 같고요. 그렇지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데리고 올 수 있고 그냥 우리 주급 체계 레알 마드리드 주급 체계에 맞출 수 있는 선수라면 나는 데려오고 싶을 것 같아 레알이라도. 근데 그 주급 체계를 깨면서까지 데려와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비싸게 이적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말이 맞아. 이 이적료에 맞는 선수가 있지 않다. 근데 그 가격이 책정된 이유는 뭐냐면 원하니까. 그렇죠. 원하니까 그 가격에 책정을 되는 거지. 네. 이거 아니면 딴 팀이 가져가니까 그 돈으로. 근데 그냥 이게 인플레이션이잖아. 너무 이제 과하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있는데 결국 이제 수집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지. 옛날에는 진짜 이적료 1,000억이라고 하면은 와 진짜 세계 이적이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아니야 1,000억 더 미쳤어. 네, 700억 그러니까. 막 지단이 700억 아니었나? 지단. 난 세브첸코가 나한테는 최고 충격이었어. 400억 정도였을 600억인가? 아 그런가? 근데 이제 400억은 손흥민 400억이었어. 그러니까 막 맞아. 포그바나 이런 선수들 1,000억에 올 때도 야 1,000억이면 진짜 비싸다 이런 얘기 했는데 맞아. 지금 1,000억은 진짜 웬만큼 좋은 선수 하려면 1,000억 무조건 이상을 태워야 되니까. 더빈 씨가 얘기했지만 포그바 얘기했지만 안토니 이런 선수들 금액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사실 뭐 음바페는 진짜 뭐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선수는 맞아요. 너무 슈퍼스타는 맞긴 한데 근데 내 동료가 새로 왔는데 이 선수가 너무 대단하긴 한데 주급체계 깨면서 이 선수가 왔네? 다른 선수들 그거 주급체계 눈 안 돌아갈까? 이것까지
다 이제 어르고 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부담일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의 위상을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의 차이예요. 네. 근데 그 올렸을 때 금액은 써야 되는 건 맞아요. 네. 네. 아니 문바페 없어도 레알 마드리드는 잘 돌아가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선수 영입하면서 말말로 지금 채팅창에서 나오는 오시면 영입해가지고 또 챔스 우승하고 뭐 리그 우승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은바페를 영입하는 순간 그 팀에 대한 위상이 올라간단 말이야. 성적뿐만 아니라 그 위상에 대한 그 금액. 그래. 그 금액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아니 네. 지금도 벨링엄, 막 발베르데, 비니시우스 이런 친구들 때문에 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 보고 싶다, 재밌다 생각되는데 은바페 간다고 생각해봐. 안 봐? 무조건 봐. 장코치가 봤을 땐 어때요? 레알 입장에서 생각해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예. 저희가 얘기한 대로 모르지만 예. 사실이면은 제가 플로렌티노 페레스면 영입 안 해요. 어. 안 하고 홀란드 데려오든. 어. 홀란드 데려오면은 그 우리가 얘기한 상징성에는 엠바페만큼 부합하진 않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취하고 축구적으로는 더 맞아요. 그리고 그쵸. 축구적으로 결국에는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호드리고 같은 경우도 보면은 베티스전이었을 거예요. 베티스전 때가 비니시우스 안 나왔을 거거든요. 예. 그때 보면 호드리고도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어야 더 잘해요. 맞아. 그리고 과거로 보면 이제 호날두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벨도 개인적으로는 저는 왼쪽에 나왔을 때가 훨씬 더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맨날 주구장창 오른쪽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 있는데 여기에 근데 지금 비니시우스 있으니까 호드리고 오른쪽 가서 플레이하는 경우 많은데 근데 여기서 또 은바페 오면 은바페 또 왼쪽이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축구적으로 좀 부합하지가 않아요. 제가 구단주라면 저는 은바페 삽니다. 이게 개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팀의 어떤 간지를 위해서는 은바페가 딱 돈만 있으면 그치. 싸우는 거지. 예전에 레알 마드리드 갈락티코 때 수비벽이 뭐 지단, 피고, 베콘 뭐 이렇게 맞아. 서 있는 거 그렇지. 나오더라. 네. 근데 은바페, 벨링엄 서 있어 봐. 갈라티코 완전 갈라티코 올라가서 완전 딱 이거는 되는 거죠. 그건 네. 맞아요. 예. 물론 여러분들 가십이니까 좀 가볍게만 즐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비맨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 여름 이적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마르틴 수비맨디. 아스날이 이번 1월에 이 선수를 데려올 가능성이 지금 낮다는 것을 인지를 해서 여름 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소시에다드가 지금 판매에는 열려 있는데 아스날의 재정적 한계가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바이아웃 걸려 있는 게 5,300만 파운드, 약 900억 정도. 티어니 임대로 아스날이랑 소시에다드 관계는 이미 뭐 우호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르테타가 이 소시에다드 영고 산세바스티안 출신이고 아 그래. 거기서 태어났고 그리고 소시에다드에서 잠깐 선수 생활도 했어가지고 예. 그래서 사실 아스날이랑 소시에다드는 뭐 티어니도 티어니지만 아르테타라는 감독의 어떻게 보면 존재만으로도 그렇게 뭐 서로 이렇게 척질 이유는 없어요. 과거 인터뷰에서 겨울에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다. 여기서 매우 행복하다라고 밝혔다고 하고요. 아스에 따르면 수비맨디가 여름 이적을 위해서 아스날과 사전 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합니다. 아스날이랑 수비맨디 좀 궁합은 괜찮습니까? 오면 나쁘지 않죠. 예. 오면 나쁘지 않고 괜찮은데 수비맨디는 이적설은 계속 옛날부터 있었던 게 바르셀로나 스페인 내에선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스날 같은 경우 있었고 이제 최근에는 뭐 바이언이랑 이적설도 있어서 바이언 수비맨디가 가면은 킴미가 나간다. 뭐 이렇게 연쇄 이적설까지 있는데 수비맨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좋은 선수죠. 좋은 선수인데 위치가 어디예요? 수미. 네, 6번이죠. 그래서 수비밴디구나. 네. 완전 수비수는 아니에요, 또. 네. 사실 수미맨디가 더 어울리긴 한데 그러면은 그치. 네. 그래서 그냥 혼자 6번 뛰어도 되고 6번, 8번 있어서 4-2-3-1에서 이제 더블랙 피봇해서 피봇에 2명에서 뛰어도 되고 하는데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오면 일단은 아스날을 오면은 파티 정리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파티 선정리 그리고 후영입. 네, 파티 선정리가 돼야 되고 오게 되면은 이제 거의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뭐 4-2-3-1 하는 게 약간은 뭐 반강제 되지 않을까. 네. 물론 뭐 4-3-3에서 뭐 데클랑 올라가서 뛸 수도 있고 뭐 하긴 한데 일단은 좀 선정리가 먼저지 않나. 덕현 씨가 본 수비맨디는 어때요? 좋은 선수예요. 좋은 선수고 네. 보통 이제 소시에다드 그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는 라볼피아나 역할 이제 소화하는 선수인데 근데 이제 좀 그건 있죠. 얘가 소시에다드를 너무 좋아하긴 합니다. 아 그래? 충성심이 높은 선수로 저도 알고 있긴 하거든요. 네, 소시에다드를 좀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뭐 아스날 물론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 본인이 이제 도전하고 싶고 하면 근데 요즘 소시에다드가 사실 좀 잘 나가고 있고 네네네. 리그도 그렇지만
어쨌든 챔피언스리그도 지금 16강 가가지고 파리 생제르맹이랑 이제 경기 앞두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올 시즌이 좀 끝나봐야 알 것 같아요. 이 이적설 대해서는. 예를 들어 수비 밴디는 뭐 구단에서 이제 입지나 이런 거 하면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지난 시즌에 이제 이아라 맨디가 나갔거든요. 이아라가 나가면서 마지막 홈 경기 했을 때는 이게 또 등번호 4번이 되게 의미가 있는 번호예요. 레알 소시다드 구단에서 예전에 샤비 알론소가 4번 달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아라가 마지막 경기 때 뭘 했냐면 경기 끝나고 이아라가 4번 유니폼을 수비 맨디한테 전달하는 행사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아라 맨디가 주장이었고 팀에서 제일 오래 뛴 선수이고 이제 근데 뭐 오래 뛴 건 이제 오야르사발로 넘어가긴 했지만 근데 또 4번을 주는 행사를 그렇게 한 거는 저는 또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잘. 뭐 이적한다고 뭐 마지막 이번에 뭐 과르다도라든지 뭐 그런 행사를 하는 건 있지만 등번호를 그렇게 전달하는 행사는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을 가능성도 저는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 그거죠. 레알 소시다스로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까지 뛰어봤으니까 이제는 다음 도전을 할 이유가 선수에게도 충분히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적설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저도 뭐 결국에는 시즌이 끝나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성심이랑 별개로 이 선수가 도전 욕구가 있다면 옮길 수는 있다. 네, 그리고 뭐 이아라 맨디처럼 뭐 잘 되든 안 되든 또 다시 가서 뛰고 이 레알 소시다드랑 구단 자체가 워낙 그런 게 자연스러운 데다 보니까 그래요? 물론 뭐 샤비 프리에토나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니 걔도 돌아갔잖아요. 오드리오 솔라. 맞네. 네. 그 돌아와서 다시 우리 팀에서 다시 폼 올려 요게 좀 소시에다드는 좀 깔려 있구나. 약간 그러니까 그 친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선수들한테는. 근데 친정 리턴에 대해서 그렇게 막 부정적인 구단이 또 아니어가지고. 이게 정서 자체가 좀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발렌시아는 과거에 엄청 막 챔스 막 하고 막 그랬잖아요. 리그 우승하고 이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은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한번 생기면은 사람들이 막 분노를 막 표출해요. 막 그 선수한테. 근데 레알 소시다드는 뭐 당연히 오래된 역사가 있는 구단이긴 하지만 그 정도의 입지가 있었던 적은 또 되게 옛날 일이란 말이에요. 막 리그 우승 막 하고 이런 게 비교적 최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뭐 선수가 리턴하고 하더라도 제가 느꼈을 때는 막 그런 팬들의 감정 표출이나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되려 좀 우호적으로 받아주고 그래도 너는 우리 사람이다라는 게 좀 강해서 물론 뭐 바스크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은 이 스페인 쪽 관심이 많네요. 그린우드 얘기인데 스포르트가 더선 인용해서 보도한 거니까 정말 여러분들 가볍게 보고 넘기시면 됩니다. 바르셀로나가 그린우드에 관심이 있다고 하고요. 그린우드가 본인의 에이전트한테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거 나 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 측이 지금 그린우드가 뛰는 6번의 경기를 봤다고 하는데 경기력에 대한 보고는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린우드 폼 저도 막 득점 장면 이런 거 봤는데 잘하던데요? 어쩔 수 없이 못 뛴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공백기를 감안해도 너무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난 놈이긴 해. 재능이긴 해, 진짜. 저는 이게 이거 공격 포인트랑 별개로 이번 시즌 라리가 거의 탑이에요. 탑. 그래요? 넘사예요. 진짜 최근에 헤타페 경기 중계하셨죠? 제가 헤타페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중계했는데 와 이거는 그리고 경기도 명경기였어. 그 정도로? 네, 이 완전히 거의 그냥 90분 경기 보시면은 뭐 그리즈만도 잘하고 뭐 하는데 뭐 압도적이에요. 이거 그리즈만이 진짜? 그거 경기 끝나고 현장 인터뷰 바로 했잖아요. 우리 팀의 수비 백라인이 정렬돼 있을 때 균열 일으킨 건 다 그린우드라고. 오, 야, 극찬이다. 굳이 그렇게까지 언급했고 그냥 90분 경기 뭐 딴 거 필요 없어. 그냥 보세요. 그냥 봤을 때 그냥 공 가지고 얘가 뭐 하나 보시면은 와 근데 저는 보고 참 지금 딱 맨유 있었어야 되는데 참. 아니 근데 아직 나이 22세 어리고 창창해요. 창창하죠. 아직 창창해요. 네. 양발 빠따 대단하고 저 빠따가 너무 좋으니까. 그 맨유 처음에 나왔을 때 난 얘 미친놈인 줄 알았어. 무슨 말도 안 되는 빠따로 때리니까. 진짜 맨유 유스 출신 중에 진짜 오랜만에 공격진에서 재능 하나 나왔는데 저는 레시포드보다 훨씬 낫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튼 근데 그린우드가 지금은 주로 이제 우측에서 출전하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좌측도 출전하긴 하는데 빈도는 우측이 훨씬 많고 그리고 어쨌든 이 선수 자체가 직선적인 것도 있지만 중앙으로도 되게 많이 들어오는 성향을 보여주고 뭐 킥 좋으니까 코너킥 상황 났을 때도 사실 그린우드가 처리하는 케이스가 많고 그래서 뭐 여러모로 봤을 때 팀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린우드 근데 이제 뭐
이적이 되려면 단순하게 우리가 너를 원해. 너도 우리가 좋아? 와. 이것보다는 라리가는 또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셀러리 캡 막 이런 그렇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뭐 이 이적이 뭐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별개로 그린우드가 지금 라리가에서 어떤지만 생각해 봤을 때는 진짜 가장 위쪽에서 놀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다. 그만큼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르셀로나가 또 최근에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그린우드 데려오고 싶을까? 이게 좀 궁금한데 영정 전화 연결 준비됐다고. 네, 영정 네. 일단은 제가 전화를 한 50분 이쯤에 이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준비가 돼 있지 않을까? 네,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영정 형한테. 이거 말고도 오늘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뒤에 이제 장코치 개눈가리 시선 또 바르셀로나 얘기라서. 여보세요? 네, 형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좀 마음 좀 잘 추스리셨나요? 뭐 추스릴 게 뭐 있습니까? 이게 현실인데. 네. 네. 형님, 그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그 이제 뭐 간단하게 그냥 저희가 가십거리 다루면서 좀 찌라시식으로 쭉쭉쭉 넘어가고 있는데 네. 그린우드가 이제 바르셀로나랑 지금 살짝 링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잉글랜드 쪽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좀 어떻게 보세요? 그린우드가 올 시즌 헤타페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우드가 바르셀로나하고 연결되고는 있는데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그린우드를 영입하려면 일단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네. 측면에 있는 쓰레기들 많잖아요. 싹 다 버려야 됩니다. 네. 다 버려야 된다. 네네네. 하피냐랑 뭐 버린다는 표현은 토레스랑. 맞지 않습니다. 그 우수한 선수들을 높은 이적료를 받고 보내드려야죠. 보내드려야 된다. 네, 이적료를 챙겨야 됩니다. 그 예전에 축구 뒷담화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바르셀로나에는 저평가가 아니라 고평가된 선수들이 많다. 그쵸. 네. 차비 감독부터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일단 계속 거울을 좀 바라봐라. 네. 내 상태가 어떤지. 네, 모든 선수들이 그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코파델레이에서 바르셀로나에 또 박살났잖아요. 네. 네, 그 경기 이제 해설하셨더라고요. 네. 네, 경기 어떻게 좀 끝나고 나서 굉장히 이게 제가 화면으로만 봤을 때는 좀 화나 보이시던데. 아니요. 네. 뭐 댓글에 경기 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주형 웃고 있다, 네. 밝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밑에 뭐 정신줄 났다, 네. 제정신 아니다, 멍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올라왔는데 네. 저는 이 경기는 전반전 보면서 바로 깨달았어요. 뭘요? 폭망이다. 졌다. 졌다. 네. 근데 전반전 운이 좋아서 2대1이 됐거든요. 네. 근데 경기력 자체가 확연하게 달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요. 빌바오 선수들이랑 바르셀로나 선수들이랑?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빌바오가 4-4-2 바탕으로 해서 계속 압박하거든요. 네. 이거를 연장전까지 해요. 그러니까 압박 강도가 계속 타이트하게 잘 유지가 됐다. 네. 물론 템포 조절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위치만 잡고 압박을 좀 느슨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압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중원에서 뭘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문제는 바르셀로나의 산미들 페드리, 긴두안, 더용이 없으면 네. 볼 관수가 안 되니까 네. 이 세 명 중에 한 명을 빼는 타이밍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비 감독이. 형님 죄송한데 혹시 지금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나요? 아닙니다. 행복합니다. 네네네. 말씀 이어가 주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차비 감독이 대처가 너무 느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애들은 다 지쳐있고 빌바오는 계속해서 선수 교체하면서 뛰고 있는데 네. 이 경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스타일적으로나 그런 선수들 애티튜드나 다 고려했을 때 빌바오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였다. 네, 발베르데 감독이 돌아보니 선녀라고. 네, 발버지. 네,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준비 철저히 해갖고 나왔고 거기다가 좌우에 있는 윌리엄스 형제들이 바르셀로나 두들겨 패는데 정신 없더라고요. 네, 그 혹시 채팅창에 이게 이제 경기 끝나고 하는 리뷰냐 아니면 하소연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리뷰입니다, 리뷰. 하소연 아닙니다. 네. 네, 이게 현실인데요, 뭐. 네, 혹시 그 분위기 보고 평식이도 약간 뒤로 빠져 있나요, 지금? 원래 통화 연결할 때는 평식이 가끔 나오는데. 아니요, 평식이 2층에 가 있습니다. 2층에? 네, 제가 오늘 표정이 안 좋은가 봐요. 평식이가 슬금슬금 피해요. 그래요?
네. 보통은 짚고 대들고 야금야금 좀 이렇게 발가락 물고 막 그러는데 네. 네, 오늘은 그런 모습이 없네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뭐 중계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바르셀로나 올 시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관이죠. 뭐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그게? 네, 바르셀로나 화이팅!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또 영종의 하소연을. 네. 분석이 아니었군요, 그러면. 하소연이죠. 예. 이거 하소연이죠. 이거 하소연이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주원 형 관심 없나요, 혹시? 아니요, 뭐 관심 있습니다. 네, 왜요? 아니, 남 하소연 듣는 거 안 좋아하시죠? 네? 남 하소연 듣는 거. 뭐 바르셀로나는 뭐 잘하겠죠. 네. 좋은 팀이잖아요. 네. 좋은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좋은 팀이 오늘 왜 졌는지 최근에 또 이제 슈페르코파 엘클라시코에도 이제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이거 장코치님 시선으로 볼 거거든요. 작전판 세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